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필에너지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상장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풀린 건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물량은 어느 정도나 나오게 될까 해요? 네,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나 장비나 모든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사업군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낙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자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다라는 거죠. 보호 예수 물량이라는 것은 상장되고 나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매도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 총 발행 주식수에서 약 14% 정도의 물량이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주식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100만 주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다음에 보호예수가 풀리는 것은 2024년도 1월 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기간 자체가 좀 남아있기는 한데 우리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려보자면 지금 2대 주주가 삼성 SDI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셀 업체가 3개 있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 있을 텐데 관련돼서 이제 삼성 SDI가 2대 주주라는 것은 삼성 SDI에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이 필에너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부분은 그래도 이 필에너지라는 기업이 오늘은 강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향후 흐름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자체가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덜 밀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호예수가 신규 상장주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지금 이 필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상장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레싱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가게를 처음에 개업할 때도 굉장히 멋지게 꾸며놓고 개업을 하는 것처럼 신규 상장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드레싱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좀 더 있어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상장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필에너지처럼 보호예수 물량까지 풀리게 되면 그 약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필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매매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인지하시고 신규 상장주들은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 체크를 해봐야겠구나, 이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에너지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빠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전 일단 뭐 차트적인 흐름에서는 좀 더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필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알아보기 전에 속보가 좀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 가자 남부에서 16일 9시부터 휴전을 할 것이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속보도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일단 필에너지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필에너지 같은 경우 일단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잘라내고서 재접근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서 버티면 오히려 한번 잘라냈다가 재매수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현재 주가 흐름에서 23,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 그러니까 손절가는 2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8,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에너지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가격 전략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손절 라인 23,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목표 주가는 28,500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에스코넥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100만 주 가까이 매물 폭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사우디에서의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호재성 이슈는 또 없을까요? 네, 스코넥 같은 경우는 앞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들거나 중국이나 애플에서 휴대폰을 내놓을 때마다 조금씩 이슈가 되는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우디라고 하면 크게 봤을 때 네옴시티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 기업들이 있고, 또 이제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옴시티 쪽은 사실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데, 우리가 업종으로 보자면 크게 봤을 때 이제 건설 쪽이 있고 건설이 아닌 쪽이 있는데,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건설 쪽은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올해 들어서 사우디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사우디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10조 규모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K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이 에스코넥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할 때만 하더라도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던 상황인데,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그 속보가 도움이 됐는지 사우디 쪽에서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지금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데,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중동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약세가 펼쳐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팔레스타인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전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키플레이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대립을 하게 되면 이란과 사우디도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확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우디 쪽에 진출을 하고 있고, 사우디 내에서의 사업 차질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 있었던 에스코넥의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방금 전에 그런 속보가 나왔고, 그리고 또 한번 지금 주가가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은, 저는 에스코넥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는 이 기업의 성장 가치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언제쯤 잡힐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장 4분기 때 잡힐 것이다, 2024년도 1분기에 잡힐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테마주 같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시장에서는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을 테마성 기업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오늘 아랫꼬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 대금도 크지 않았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매매를 해본다면 현재 상황은 저는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스콘의 기업의 가치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에스코넥은 제가 지금
HTS를 보질 못해가지고 지금 아래 꼬리가 어느 정도 달려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많이 반등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부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근데 그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상승할 때 나왔었던 만큼의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어느 정도 휴전이 되고 이 내용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면 이 역시 굉장히 큰 호재로 이 에스코넥에는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너무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종목이라도 부담이 되겠지만, 적정 수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버티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 상승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2,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1,65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코넥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7%대까지도 밀리던 주가는 지금 2%대 하락까지도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목표 주가는 2,000원, 손절 라인 1,65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실리콘투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인데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최근엔 좀 우상향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하고,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이 종목의 실적은 또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올해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 쪽에서의 유커가 돌아온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주가상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우리가 정확히 따져보자면 이제 화장품 유통무역 뭐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뭐 매출액도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오늘 최근 1년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이제 실리콘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매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때 한 번 더 공략해 보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실제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진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모멘텀 자체가 조금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관심이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런 전쟁 쪽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상승폭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두 번째 중국발 모멘텀이 어느 정도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수익이 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에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분들은 조금씩 수익을 챙기는 관점으로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제가 9월 중순에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상승하거나 조금 더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밀리기 시작한다면 낙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투 지금 더 밀리게 된다면 낙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할까요? 네, 전 일단 수익 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보다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